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54페이지죠. 54페이지 여덟 번째 물건인데 이번에는 인천 24 타경 539769로 아파트 2분의 1 지분 강제 경매입니다. 날짜는 9월 10일이고 1억 8,900짜리가 1억 3,200까지 하락한 겁니다. 70%로 하락한 건데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청구 금액이 얼마죠?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이 2억 600이죠. 근데 최저 가격이 얼마죠? 1억 3,200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취하시킬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취하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청구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취하는 안 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취하가 안 되는데 이거를 제가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청구금액은 2억 600으로 많지만은 설정이 1순위가 얼마로 되어 있죠? 근저당 설정이 있습니다. 보면 근저당 설정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1억 9,800이죠. 1억 9천 3순위가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낙찰 받은 거에 반은 배당으로 나가겠죠. 전부 다 채무자한테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억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배당받은 그 금액에 낙찰 받은 거에 7천만 원 정도는 먼저 은행 이자를 갚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채권자가 가져가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 보시게끔 되면은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죠? 1억 3천이죠. 1억 3천인데 예를 들어서 1억 4천 가지고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십시다. 1억 4천을 가지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7천만 원은 1순위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강제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2억을 청구했지만 자기가 받아가는 건 7천만 원밖에 못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의 빚을 여기에 채무자는 7천만 원을 꿔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대로 여기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서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내 지분을 다시 매수하든지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거는 취하는 안 되고 공유자 우선 매수 가져갈 확률 그 다음에 내 지분을 살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경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것 같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사장님?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미 대출을 받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또 대출을 받아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못하고 우리 낙찰자가 사고 나면 낙찰자한테다가 다시 우리 낙찰을 자기가 사면서 그때는 뭘 할 수 있죠?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죠. 왜? 반은 다른 우리가 낙찰 받으면서 배당으로 반은 받아갔으니까 은행에 대출 받은 게 반은 갚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분을 다시 사면서 그 사람이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판단해 이건 임의 경매지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우리 지분을 살 수도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천시 부평구죠. 원래가 그 인천에 아파트 사기다고 해갖고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경매로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격도 감정 가격을 아파트지만 믿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격만 확인을 하고 가격에 감정 가격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지르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 가격의 90% 정도로 현재 있는 주인에게 다시 매도를 하고 우리는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갈 확률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낙찰을 받으면 1억 4천이 낙찰을 받으려면 1억 4천을 현금으로 다 줘야지 되거든요. 대출은 못 받고. 감정 가격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2분의 1 지분인데 여기 보면 주소가 같으죠. 공유자로 해서 한 사람은 83년생이고 86년생이죠. 주인이 같다, 거주자가 같다는 뜻은 부부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자 없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1순위로 삼성생명에서 1억 9천을 했다는 얘기는 한 1억 4천 정도를 대출하지 않은 것이고 1억 4천의 2분의 1을 배당으로 갚는다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우리 낙찰 받은 가격에 7천만 원은 여기 삼성생명에서 먼저 받아가고 그다음에 경매 비용 빼고 그리고 나머지를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죠, 보면. 1억 9,800이죠. 네, 1억 4천. 그러면 1억 4천을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분의 1 지분만 갚는, 2분의 1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7천만 원만 가는 거죠. 네. 낙찰을 해. 나머지는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죠. 네. 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9번째 물건도 이게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40평형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남 2024 68069. 제가 이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경매 물건 번호를 이렇게 크게 집어넣는데 이 강의를 드시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다 해보고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교재를 만들어 갖고 핵심을 다 뽑아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게끔 되면 금방금방 이해를 가지만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이건 제가 사건 번호만 보고 본인이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권리 분석을 다 해보고 그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놓고 난 다음에 제 얘기를 들어야지 빨리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보기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땅이나 이렇게 복잡한 거는 이 교재 없이 본인이 혼자서 다 권리 분석을 이해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보면. 아파트 2분의 1 지분인데 이것도 강제금매 청구 금액이 얼마죠? 1억 6,500원이죠. 1억 6,500인데 이거는 1순위가 1억 3천이고 2순위가 얼마가 있죠? 6억이 있죠. 그런데 최저 가격이 얼마죠? 여기 보면 7억 9천짜리가 얼마예요? 5억 5천6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보면 1억 6,500이라는 것을 보면 이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15억짜리다 보니까 15억 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1억 1,500 정도는 그냥 취하시켜서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를 할 수도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갖고 가져갈 수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가 있어야지 돈이? 5억 6천이다 보니 5억 5,600이다 보니까 우리가 5억 6천을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5억 6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가 안 된다 그랬죠? 대출 안 된다 그랬죠. 대출이.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부담이 5억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서는 보면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1억 6,500을 주고 취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하가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 취하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면 우리는 낙찰을 받더라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만은 2분의 1 지분으로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려면은 대출이 안 될 때는 한 5억 얼마라는 돈을 현금으로 다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1억 6,500을 갖지 못해서 경매로 나왔는데 현금을 한 5, 6억을 갖고 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거의 그렇게 판단하지 우리가 잔금을 낼 때까지는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한 겁니다. 권리 분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가 좀 큰 평수입니다. 그 다음에 판교에 있는 거고 방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방이 3개만 돼도 되는데 이건 4개가 있다는 큰 평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대단지에 있고, 여기 보면 판교역 옆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평수 자체가 큰 평수이기 때문에 그 인기가 좀 덜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 상대가 돈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협상이 더 쉽다 이런 뜻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 여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1억 3,200이 있고 6억이 있죠. 그럼 이게 얼마죠? 7억 얼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분의 1로 봤을 때 한 3억 5천 정도거든요. 3억 5천 정도가 보면 나가야 되는 거죠. 보면 아까 얘기했을 때 한 5억 얼마가 되더라도 3억 5천 정도가 되면 취하시키는 방법이나 그거나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뭐죠? 지분 가압류로 돼가지고 여기 보면 김누구 해서 이것도 주소가 같다 보니까 두 부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하될 확률도 있고 아니면 내 지분을 다시 살 확률이 있고 공정우선 매수도 갈 수가 있겠지만은 공정우선 매수했을 때 이게 대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분 자체가 5억 자체를 갖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도 그렇게 공정우선 매수가 100% 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남부 2023인데 2023년도인데 제가 잘못했는데 법무관 118726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2분의 1 지분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제가 이것도 봤더니 구분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분 소유입니다. 근데 여기 감정 가격이 얼마죠? 9억 2천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냐면 4억 7,5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토지 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토지 전체 건물 전체에 이 상가 건물이 9억짜리가 지금 4억 7,500까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감정 가격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런 곳에 있는 그 감정 가격은 뭐만 보는 거예요? 땅 가격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서 이 땅 매도를 하게끔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격은 치지 않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집 몇 평이냐 물어보고 여기는 평당 얼마니까 그걸 얼마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건물에 있는 것이 1,400만 원 한 건데 이거는 땅 가격을 9억으로만 보고 9억이 감정 가격이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는 지분이 아니고 이거는 구분 소유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 땅이 이렇게 있죠. 있는데 여기 뭘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 건물이 여기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원래는 이 건물 주인하고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르면은 땅도 분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토지를 분할하는 게 맞죠. 근데 토지 분할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안 해준다 그랬죠? 건물이 있는데 분할함으로써 도로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분할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건물을 2동을 짓고 뒤에 있는 건물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분할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구분 소유로 따로따로 소유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달라도 분할을 안 해주는 경우가 언제냐면 제일 첫 번째 건물이 있는 땅에 분할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경우에 분할을 안 해줍니다. 분할을 하고자 하는 그 경계선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 분할을 안 해줍니다. 2가지 있는 경우에 2개는 안 해주고 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경계선에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철거해서 없애버리든지 이런 경우에만 분할을 해주는데 여기는 뒤에와 앞에가 건물이 따로 있는데 분할을 하게끔 되면 뒤에 건물은 진입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분할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는
땅 주인이 뒤를 따로 하려면 골목을 만들어서 도로를 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를 내주지 않고 건물 전체를 전부 다 건폐율과 용적률로 만들어서 구분 소유로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는데 앞에 건물만 경매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추달을 한다 그러면 낙찰을 받고 뒤 주인과 합쳐서 주상복합으로 근린생활시를 같이 갖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땅을 따로따로 소유하니까 건물 자체를 져서 땅도 2분의 1, 건물도 2분의 1로 같이 구분 소유해서 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이게 양천구에 있는 건물이 너무 옛날 건물이고 좀 뭐라 그러면 그 위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건물 자체가 이 보게끔 되면 뭘로 지었죠? 건물이? 주택으로 지어져 있죠. 이거 제가 보면 이 주택으로 지어진 지가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 상권이 생기다 보니까 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 주인하고 협상을 해갖고 뒤 건물, 앞 건물 다 허물고 같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같이 건물을 짓고 2분의 1씩 건물을 같이 갖고 있는 건데 그 건물 자체를 구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 합벽 건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계단을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반을 잘라서 등록을 할 때 왼쪽에는 왼쪽 있는 사람 따로 오른쪽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따로 갖고 있고 땅 자체는 같이 2분의 1씩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보고 건축법에서 그렇게 하는 걸 합벽 건축. 다시 말하면 가운데다 벽을 넣고 건물을 같이 넣고 출입구를 따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출입구를 같이 만들어 놓고 분할해서 따로따로 소유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게 보면 뒤에 건물을 따로 지어놓고 있다 보니까 뒷사람과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좋은 땅의 위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옛날 건물을 그대로 갖고 있고 뒷 건물은 아마 이 위치가 좋은데 도로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제가 보기에는 제 가격대로 값어치가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은 지금 얼마까지 하락을 했죠? 51%죠. 그러니까 땅 가격이 지금 보면 땅이 지금 얼마죠? 땅이 36평인데 지금 9억 2천이라는 얘기는 평당 약 2천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3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값이 실질적으로 맞다 그러면은 뒤에 주인이 앞에 산 사람이 뒷주인 보고 너 나하고 같이 합쳐서 건물 같이 져가고 같이 건물 나눠서 등기하자 그러는데 싫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내가 건물 질 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땅이 좋은 곳은 건설회사가 내가 알아서 세배 갖고 나갈게 합니다. 땅이 좋은 곳은. 그러니까 주인님 내가 땅 주인으로서 돈이 없어도 건설회사 큰 건설회사가 맡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같이 이렇게 건물 질러서 이런 건물을 짓는데 난 돈이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반 정도는 보증금으로 빼나가고 월세는 내가 얼마를 둘이 받겠다. 그럼 그런 식으로 계약해서 건설회사들이 이런 건물 새로 다 지어서 자기네들 비용 다 빼나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니네들은 월세를 받고 얼마 해라. 이렇게 계약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가도 될 만한 위치의 땅이다를 보는 거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아파트를 지어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은 낮지만 용적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땅 가격이 그 좋은 것이 지금 땅 가격의 반이 하락으로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렇게 하락된 이유는 땅이 구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이 달라도 여러분 이건 낙찰 받는다고 해서 분할해달라고 해서 판사님이 분할하라고 판결을 놔도 지적해서 분할 안 해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적법에 의해서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을 못 해준다는데 여러분들이 분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 건물을 헐면서 뒤쪽으로 진입도를 내주면 됩니다. 줌을 내주는 조건으로 하고 분할하자. 그 대신 네가 진입도로를 내 돈 얼마를 주고 사라.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같이 하나로 짓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뭐 돈이 있으면 뒷땅 사도 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가능한 한 내 돈을 적게 투자하고 값어치를 높이는 거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뒷사람과 협력을 해서 건설회사를 큰 건설회사를 맡아서 여기에 그냥 주상복합이나 근생으로 같이 하나 지어서 그 보증금으로 건설회사에서 가져가고 월세는 그냥 받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는 건물이 없습니까? 뒤에 건물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따로 있어요. 이 지금 구분소유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뒤에 건물을 볼까요? 뭘로 돼 있나? 그럼 뒤에는 어디로 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에 옆에 이 건물 옆으로 통해서 출입하는 거죠. 이 옆으로 이렇게 출입하는 거죠. 보면 자 보게끔 되면은 땅이 지금 2분의 1, 2분의 1 같이 갖고 있죠. 김 누구와 박 누구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자면 여기 뭐예요? 박 누가 있고 박 누구가 우리가 낙찰 받는 거고 김 누가 있죠. 건축물 관리자 두 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두 개가 따로 있고 토지는 2분의 1 지분씩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 소유라 이런 뜻입니다. 구분 소유고 뒤에 건물은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분할을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땅은 2분의 1씩 갖고 있고 그 위에 같이 건물을 따로 갖고 있는 거죠. 예. 아니지, 그건 구분 소유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건물 갖고 있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자기 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우리 제주도에 타운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대지 한 필지에 땅이 건물이 수십 동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땅이 지금 보면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그 전체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건물이 있는 땅이 자기 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구분 소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1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북부 2024 112802 해갖고 15평형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1순위가 1,380만 원이 있고 2순위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청구 금액이 얼마예요? 1억 9,90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2억 2천인데 얼마까지 하락했죠? 1억 4,1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강제금융 청구 금액이 1억 9,900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억 1,300하고 5천이라고 그러면은 한 6천 얼마인데 제가 보기엔 옛날에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이 대출 금액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천 정도나 5천 정도를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갚을 가격에 있다면 2분의 1도 하락도 한 2,500 정도밖에 2,000이나 2,500 정도밖에는 안 갚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9,9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갚는 거예요? 2,500만 갚고 나머지 보게끔 되면 얼마죠? 1억 4,100만 원에서 1억 5천 주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 2분의 1을 들다 보니까 한 6, 7천만 원 정도만 이게 청구 금액을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보면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무슨 경매죠? 임의 경매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취하시킬 돈이 있으면 갚겠죠. 그런데 경매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갚을 돈이 없으니까 경매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는 것은 뭐게끔 되는 공자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은 내가 보기에는 적다고 보고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다고 보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낙찰받은 사람의 우리한테 와서 자기 지분을 다시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돈이 없다 보니까 어때? 팔아야 되다 보는데 파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둘이서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얼마로 지금 얼마가 아니라 얼마에 매달라 해서 같이 팔고 계약서에 지분권자가 둘이 같이 가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매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것도 이것도 저 다 싫다고 할 때는 뭐 하는 방법이 있죠? 경매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부부가 경매로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내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팔릴 때까지 두 부부가 내 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 지분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너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고 그러니까 지료도 청구하고 공유와 분할 청구도 같이 하고 지료를 팔릴 때까지 지료를 가지고 상대편 지분을 압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 그 압류한 걸 갖고 다 팔아서 나누자가 아니라 상대편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어서 내가 공정 우선 매수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장점인데 상대편이 쉽게 해서 현재 지분권자가 어떤 식으로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 다만 뭐만 하지 말아라. 여기도 보시게끔 되면 고 누구 해갖고 뭐야 보면 주소가 같으죠. 그러니까 주민의 2분의 1이 있고 이 지분권자에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1순위가 있고 여기 1순위가 보게끔 되면 보면 이게 왜 1순위냐면 여기 보면 5월 21일하고 5월 20일 날짜가 같죠. 그러면 뭐래? 순번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10 여기 보면 107147이고 106796이죠. 이게 익숙거리 빠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1,300 얼마를 1,200만 원인가를 내가 빌렸다가 나중에 5천만 원, 한 4천만 원을 더 빌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은 날에서 1순위, 2순위다 보니까 1순위, 2순위. 근데 여기 보면 1순위, 2순위 먼저 배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3순위 뭘로 했죠? 여기 보면 카카오 대부에서 설정했지 않습니까? 누구만? 고 누구만. 여기 보면 원래 이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할 게끔 되면은 이렇게 2순위보다는 1순위나 이런 거를 다시 바꿔갖고 같이 설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카카오 대부 가서 자기 혼자만 슬쩍 이거를 대출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부부가 경제 공동체인데 속였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제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도 취하될 확률은 없고 결국에서는 우리가 잔금을 내고 다시 반을 우리 걸로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경매로 팔 것이냐 앞에 공인중개사한테 같이 맡겨서 팔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12번째 물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58186 강제경매입니다. 여기 보면 그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스피드 옥션에서 이거 잘못한 겁니다.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 건물 가치 경매로 집어넣는데 감정평가사가 가서 봤더니 현황하고 건물이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건물은 매각 제외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어달라고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 판사님께서 이거는 없는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었으니까 빼라 해서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인데 이렇게 이 스피드 옥션에서 권리 분석을 내가 보기에는 미스를 했더라고요. 자 보시게끔 되면 얼마죠 보면 2,900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죠? 1,4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가 있죠.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죠. 여기 보시면 점유자가 있는데 1,000만 원에 20만 원이 있는데 뭐가 있죠? 이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 근데 확정도 없는데 뭘 했죠? 대지가 건물을 보면 건물은 여기인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보면 공부상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면적이 실제로 매각 제외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했죠?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지 두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건물은 매각 제외라 이러는데 왜 매각 제외냐? 현황과 건축물 관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필지에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두 필지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공장 창고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도 있고 이렇게 주변 환경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집이 창고가 있고 여기 집이 있습니다. 대문이 있는데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뭔 같아요? 건조기 같아요? 냉장고 같아요? 건조기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냉장고냐 건조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건물 말고도 다른 데 농지가 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일부는 텃밭으로 쓰고 있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있는 건물 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뭘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없죠. 건축물 관리장은 없죠.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게 아니라 건축물 관리장은 있는데 현하고 다른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 그 건축물 관리장을 없애지 않고 그 건축물 관리장을 내 이름으로 바꿔갖고 제3자한테 그대로 매도하게끔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근데 문제는 언제나 하면은 이런 것을 사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건물 매각 제외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봤더니 먼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왜 대출 안 해줬지 봤더니 대출 해주는 쪽에서는 자기 대출금을 원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건물 매각 제외를 뒀다 보니까 왜 제가 하는지 현물과 건축물 관리장인데 그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예전에 우리 이걸 낙찰 받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산다고 계약을 했다가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해서 잔금을 못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을 대출해 주면서 왜 내가 갚지 못해서 땅을 경매로 집어넣을 때는 그 위에 있는 지상 건축물도 같이 매도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걸 써주면은 그러면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 건물을 뭘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은 현재 있는 건축물 관리장을 그냥 계약서를 써서 내 이름으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고 그 건물 말고 다시 현장에 있는 건물을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 무허가를 건물도 사서 취등록세를 내가 냄으로써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을 건축물 관리장을 말소해버려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말소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건축물 관리장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것으로 어떻게 현재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해서 근데 제가 여기 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두 개가 있다는 건 얘기는 어떤 거네요? 이겁니다. 보면 이게 그 세움터입니다. 세움터 보면 민원 서비스에서 제가 건축물 관리장 신청 내역 있죠. 여기 보시면 충청도 계속 소수면적 나와 있죠. 이거 보게끔 되면 여기 하나 보게끔 되면은 황용 누구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얼마 있죠? 37, 38 이게 돼 있죠. 또 하나를 보게끔 되면은 황문 누구로 돼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땅에 건축물 관리장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면 건물 주인이나 땅 주인이 같을 때는 멸실 안 하고도 허가를 내준다 그랬죠. 근데 제가 보면 옛날에 이걸 보면은
이걸 멸시를 하면서 건축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줬을 때 준공을 낼 때는 뭐 앞에 거를 그 건축물관장을 멸시를 해버리고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거는 멸시를 안 해버리고 뒤에 거를 그냥 또 준공을 내주는 바람에 같은 땅에 건물이 지금 두 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 나중에 진 그 건물 자체도 현황하고 또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고 새로 지은 건물을 다시 또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건물이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주인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뭐가 있었죠 여기? 대학령 있는 임차인이 누가 있었죠? 20만 원짜리. 1,000만 원, 20만 원짜리 있죠. 근데 확장 일자 놓고 뭐만 있죠? 배당 요구는 해놨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입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동네에 가서 이장이나 옆집에 가서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친인척이다 누구다 할 때는 이건 저기 보면 그 세입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고 1,000만 원에 20만 원을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보면 월세 20만 원씩 낸 거는 보면 까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감정 가격이 얼마로 돼 있죠? 감정 가격이 얼마로 돼 있죠? 4,200. 근데 지금 얼마까지 하락됐죠? 1억 4천. 아니 1,400만 원이잖아요. 1,400 얼마죠? 69만 원이죠. 1,470만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처리를 해도 1,000만 원을 물어준다고 해도 남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절대 그 때문에 가서 한번 동네 가서 여기 살고 있는 누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바로 그 세입자에 대해서 명도 소송을 해서 내보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보고 집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최악까지 갔을 때의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그 건물 땅 주인이 다시 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감정 가격이 2,900만 원이다 보니까 우린 1,500 주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또는 뭐 2,000만 원 정도 사이에 우리는 다시 매도를 하고 나와도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우리가 사게끔 되면 팔아야 될 때 내가 미등기 건물을 살 때도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실거래 신고를 하게끔 되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취득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를 내므로써 그 건물을 내가 취득세를 내면서 그때부터는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세법에 의해서 그 건물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무허가 건물도 팔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안 되는 건물 주인과 협상이 되게끔 되면 그렇기 때문에 건물 주인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는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서 건물 주인을 채무자로 만들어 놓게끔 됐을 때는 채무자가 아까 우리 육사장님 말씀대로 채무자가 돈이 아무것도 없어. 건물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도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 땅을 다시 자기가 건물 주인이 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허가 건물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고 취등록소에 의해서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입증하게끔 됩니다. 제가 이런 건물을 매매하려고 땅을 가지고 그 건물도 같이 매매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건물을 주인이 누굽니까? 무허가 건물이다. 그럼 건물 주인 누굽니까? 그러면 접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이름으로 재산세 내는 거 있습니까?
얘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재산세 낸 영수증 갖고 와 보십시오. 해갖고 재산세 낸 영수증을 갖다 주면 당신이 주인이거든요. 해갖고 땅을 얼마 매매를 하고 그 지상에 위에 있는 건물을 얼마 매매를 한다 하게끔 돼서 다시 부동산 실거래를 하게끔 되면 그 사람으로 취득세가 다시 나오면서 또 지나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무허가 건물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 재산세는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13번째 물건입니다. 홍성의 2024의 3377 강제경매입니다. 이것도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완전히 무허가 건물입니다.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가등기 말소 후에 강제경매로 진행한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강제경매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주인이 뭘 해놨어요? 땅을 가등기를 쳐놨는데 가등기 쳐놓은 거를 판결을 받아서 사행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땅만 경매로 진행시켰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땅 주인은 건물 주인은 이 땅과 건물을 지키자는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청구 금액이 얼마죠? 800만 원이죠. 감정 가격이 얼마죠? 5,300이죠. 근데 얼마까지 하락이 됐죠? 1,200까지 하락이죠. 근데 땅 감정 가격이 얼마죠? 5,300이죠. 자, 그러면 땅이 감정 가격이 5,300인데 왜 다른 사람이 1,200만 원까지 하락할 때까지 안 샀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보면 맹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맹지도 특수경매 추천물건을 고른다 그랬죠. 근데 맹지는 뭐 한다 그랬죠? 건물 못 짓는다 그랬죠. 근데 자 보십시오. 일반 맹지인 경우에는 보게끔 되면 자 보세요. 도로법에 도로가 없든지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없든지를 우리가 보면 맹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건물을 짓고 못 짓고는 지적법상 도로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졌고 건축물 관리장은 없지만은 막지를 못하고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쉽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건물 매각처인데 우리 김 사장님이 이 땅을 사갖고 건물 허물고 건축허가 새로 나요 안 나요? 그게 이 물건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매각 제외로 해서 지금 땅이 5,300짜리가 1,200까지 떨어진 거는 좋은데 지적도상 맹지인데 건물을 내가 사지 못하니까 철거하고 지도를 낸다라고 했는데 나 철거하겠다. 알았어. 철거했어. 근데 철거하고 났더니 건축허가 난다 안 난다. 그게 핵심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땅이 있죠. 이게 노란 거가 있는 거는 뭐나 보게끔 되면 현황 도로예요.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는 요 앞에까지만 있습니다. 요 앞에. 그러니까 우리 건물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없고 요 앞에까지는 도로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도로 있죠. 여기도 도로 있죠. 우리 땅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땅 입구로는 도로가 없죠. 그럼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무슨 도로가 없는 거예요?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거예요. 도로법엔 도로도 없는 겁니다. 지적법상 도로도 없고 건축법상 그러니까 지적법상 도로도 없고 그다음에 도로법엔 도로가 없다는 이게. 근데 두 가지가 다 없는 이 땅에 건축허가 나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대지죠. 2조 일반 주거지역이죠. 여기 보시면 지적도에도 도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현황 도로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골목이 있죠. 이 골목인데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배수로죠. 보령시 건축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그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오게끔 되면은 그때부터 그거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도로법엔 도로가 아니더라도 땅 주인의 뭐만 받으면 사용승낙서만 받으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사용승낙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땅 주인이 사용승낙을 안 해줘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지 않다. 이해관계인을 동의를 얻지 않을 수 있다. 언제? 보시죠. 뭐죠? 사실상 주민이 있는 도로를 인정하여 건축허가하거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전기, 상수도, 하수, 도시가스 등 공공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아까 배수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포장도 돼 있죠. 또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한 난 지역도 있죠. 사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도로법에한 도로가 없고 지적법상 도로는 없는데 무슨 도로는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는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 알아서 다 철거하고 나갈게 하고 막말로 그렇게 체력을 쓰더라도 나는 이 땅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는 있는 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5천만 원 되는데 1200제곱 사서 건물이 없어지더라고 해도 3천만 원에 팔겠다고 해도 팔린다 이런 뜻입니다. 뭐만 나면은 건축허가만 나면은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200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느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뭘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수님 제 시드머니가 너무 적습니다. 좀 어떻게 좀 작은 돈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걸 좀 골라주십시오 하다 보면 내가 작은 걸 일부러 고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돈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낙찰을 받았을 때 돈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보는 건데 이번에 1200만 원까지 하락했는데도 이건 난 돈이 되겠다. 충분히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아까 얼마 있었죠? 800만 원이었었죠. 850만 원. 취하를 시킬 수 있고 취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건물 중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청구해서 건물을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을 내 이름으로 매입을 해서 건물과 땅을 다시 제3자한테다 매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런 건물을 법정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관리해가지고 집이 좋든지 나쁜지를 상관하지 않고 여태까지 아주 좋은 집도 500만 원 이상 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 200, 300 정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가치 재산인데 팔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뭐는 하지 말아라? 지르지는 말아라. 14번째입니다. 부천 2024 55486 이것도 임의로 공장입니다. 아까 7번, 8번 물건도 공장이고 이번도 공장인데 여기는 약점이 뭐냐면은 농림지역이에요. 공장이 아까 그 관리지역이 아닙니다. 농림지역입니다. 보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죠? 3억 8천이 얼마? 1억 3천 1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땅 감정 가격이 얼마죠? 2억 4천 5백이죠. 근데 최저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하락했죠? 1억 3천 1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약점이 뭐라고 그랬죠? 농림지역. 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이 좋아요? 계획관리지역이 좋아요? 당연히 그러면 농림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갖고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라면 농업인의 주택을 지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짓는 것 자체가 종류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데 이거는 뭐가 돼 있죠?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 없어? 뭘로 돼 있죠? 제조업으로 돼 있죠. 원래 농림지역에는 농업이나 임업인의 그런 공장이나 창고만 질 수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제조업으로 해갖고 이렇게 건축물 노조에 있더라고요. 농림지역이고. 그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뭐 저기 뭐야 사업자 등록증에 그 수산물 뭐 가공 하나 사업자 등록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라고 뭐 기계 가공하면 그건 위법 아닙니까? 아 원래는 그런데 아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계 가공을 하는 거라도 기계 가공을 하든지는 뭔지는 뭘로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에 농산물 가공하는 거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산물을 가공하는지 기계를 가공하는지 와서 봅니까? 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면 우리 김 사장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제조업으로 허가가 나 있고 건축물 과정이 있다? 농림지역이다?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하락했다고요? 34%까지 공장이 34%까지 하락했다?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뭐만 하지 않고 지르지만 않고. 저는 궁금한 게요. 예. 이 양파 접이나 짜가지고 양파 액기스 만들어 팔아 이거 제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림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의 가공 공장이나 그런 건데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제조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조업을 하는 것은 뭘로 제조업을 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으로 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등기부등본에 제조업인데 뭐 농산물 가공 제조업 있고 뭐 제조업 무슨 뭐 배추 가공 집어넣을 거 모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가서 세를 들어온다고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그걸 늦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싶은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양파 액기스를 내는지 뭐를 하는지는 담당자가 와서 보지 않을까. 뭘로만 보는 거야? 서류를 보는데 서류를 뭘로 본다?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을 보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 만들지게 나 쇠깎을 내요 이러면 안 돼. 양파 전만 짜라 이래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아니지 쇠 깎는 건데 추가로 뭐야? 배추 가공업, 김치 뭐 가공업 집어넣으면 사업자 등록증 하나가 아니라 4개 5개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보면 쇠 깎는 거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못하게 원래는 못하는 거죠. 원래는 네. 보면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그 배출 시설에 의해서 무슨 뭐를 배출을 할 때는 뭐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돼서 제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의해서 추천한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그 14개를 골랐는데 원래 한 15개에서 16개를 고르는데 이것 말고도 내가 한두 개를 좀 더 골라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딱 이렇게 이걸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 교수님이 추천한 거 낙찰 받았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건 내가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14개를 추천했고 여러분이 어떤 거라도 낙찰 받았을 때 이 교수님 이걸 낙찰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라고 자신나게끔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추천하다 보니까 오늘은 14개밖에 추천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지르지 마시고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버스를 놓치면 리무진이 오더라 지르지 말아라 이 생각을 가지시고 낙찰을 받고 낙찰 받으시면 항상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 100이 있다 그러면 낙찰 받으면 30% 해결한 겁니다. 40%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소송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그럼 70%가 해결이 된 거거든요. 나머지 30%는 매도하는 건데 매도를 경매로 팔든지 협상으로 팔든지 일반 매매로 팔든지까지 완성이 돼야지 100%가 완성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찰 받는 걸 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찰 받으면 그때부터 뭐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명심하시고 지르지 마시고 낙찰 받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잘 저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자고 하는 마음에서 추천을 하는 거고, 이 과정을 말씀드렸지 1년에 제가 120만 원을 받는데 추천하는 걸로만 120만 원 받는 게 아닙니다. 뭐까지 합쳐진 거예요? 낙찰 받고 해결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그 조건으로 120만 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